기타 이은주 그룹 박영합니다. 과분한 소개를 해주셔서 공급발을 모르겠고요. 저는 지난 8월에 처음 1박 2일 원데이 세미나죠. 원데이 세미나에 초대받고 나서 저 혼자 생각할 시간 좀 많이 가졌었어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결심한 이후에 세미나든 PMC는 그 이전에도 물론 혼자는 절대 오지 않았어요. 혼자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근데 오늘은 혼자 왔네요. 혼자 온 기분이 어떤지 처음 저는 사실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먼저 시작을 같이 했어요. 근데 다들 어린 아이를 키우는 친구들이었고요. 오늘도 어떻게든 좀 같이 초대하려고 했었는데 자칫 잘못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대표로 와서 잘 에너지를 받고 이 에너지를 고스란히 전해주려고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이은주 대표님께서 5월 일정표를 보내주셨는데요. 전체 강의 일정표를 보니까 제 이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은 날로 먹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파트너 컨택이나 이제 소비자 관리에 좀 집중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불과 며칠 뒤에 그저께 밤이었어요.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네요. 연락을 받고 저는 다크서클이 텅 때까지 진짜 내려오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지금 노하우라기보다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 지난번 이제 센터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가급적 요약을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시티의 대표적인 엠블럼입니다. 보다 나은 삶을 얘기하고 있고요. 저는 솔직히 보다 나은 삶을 꿈꾸지 않았어요. 제가 바랬던 건요. 저는 거창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지금의 삶이 좀 더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대단한 사가 아니고요. 누군가 저에게 어떻게 지내느냐고 안부 인사가 왔을 때 그냥 별일 없이 산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삶을 꿈꿀 수밖에 없었던 건 저 스스로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현재 50대 중반을 이제 가고 있고요. 이 나이에 어떻게 해서 저런 보다 나은 삶을 꿈꿀 수 있을지 사실 자신이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솔직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 사장님들 모두 과거의 여러 선택 과정들을 속에서 지금의 그 결과가 아니실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저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보다 나은 삶을 꿈꾸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생각과 행동에서 뭔가 변화가 없이는 그런 삶이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제 선택인데요. 저는 같은 일을 지금 현재 28년째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저 화려한 브랜드의 로고가 보이실 텐데요. 제가 지난 2달 전 PMC에 왔을 때 많이 보였던 로고들이에요. 저런 제품들을 좀 더 매력적으로 보여서 좀 잘 팔리게 만드는 일을 좀 평생을 했어요. 패션 잡지사에서 평생을 일을 해왔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저 회사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상위적 독자들만을 대상으로 타블로이드형 책자를 만들어서 신문사에 띄워서 전달해드리는 책이고요. 그 오른쪽에는 국내 유명 백화점의 VIP 고객들 중에서도 이제 탑티어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쇼핑 가이드 책자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일을 위탁자 작가는 일을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두 책 모두 서점에서 판매하지 않고요. 그 왼쪽에 저 제품들의 구매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책입니다. 일의 매력은 상당하고요. 정말 재미있게 일했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과 다르게 정말 화려한 경험도 많이 했고요. 같이 일을 하는 저희 파트너, 사업적인 파트너들 또한 광고, PR, 마케팅
이런 영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분들이고요. 스펙도 굉장히 좋으세요. 좋은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언젠가부터 저 왼쪽에 있는 저 브랜드들이 저희 사업을 좀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르게 저희와의 프로젝트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예산을 쓰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독자들이 종이 신문을 보지를 않고 미용실에서도 저측을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봤더니 그 패러다임이 이미 변화해 가고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티브 잡스가 우리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준 그 순간부터 저 패러다임의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던 거고요. 물론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일반 국내 패션 브랜드들처럼 이제 중저가의 브랜드들이나 코스메틱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충분히 시장을 내어줘도 인정을 했겠지만 저런 수백만 원대에 따라서 수천만 원, 수억에 이르는 저런 제품들이 과연 그런 디지털 플랫폼을 기대서 어떤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까 싶었는데 세상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변해가더라고요. 물론 그 코로나가 그 빠름을 많이 견인을 했었고요. 전혀 다른 세상을 많이 보여줬죠. 근데 지금은 현재 또 코로나 이후에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우리 지형을 많이 바꿔가고 있는데요. 저렇게 세상이 변할 때마다 그 상황을 위기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저희들의 입장은 이유가 있었겠죠. 그만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준비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위기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일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회사 정년이 현재 60세인데 그렇게 따져보면 대략 한 6년 정도 저희들 마음속으로 저희가 6년 정도는 시간이 있겠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더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봐도 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다가온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 돌파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제 위치에서의 업무적인 롤과 제 이후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계획 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잘못되는 시간을 참 많이 보내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그 선배 사업가인 그 박성식 사장님으로부터 플랫폼 비즈니스를 같이 한번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고요. 저는 저희 사업을 위협하는 새로운 여러 가지 플랫폼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던 중이었기 때문에 플랫폼 비즈니스를 같이 하자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제정신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라고 해서 그 얘기도 들어보고 강의도 몇 번 참석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플랫폼 비즈니스, 유니시티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생각은 이래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냉장 유통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마켓컬리가 있고요. 쿠팡, 카카오가 이어 있는데요. 저분들은 제조 시설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분들은 중간 자재의 역할이죠. 왼쪽에 있는 그룹과 오른쪽에 있는 그룹을 연결하는 이런 비즈니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장 가치가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4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요. 좀 더 많은 제품을 가지고 있고 좀 더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쿠팡은 현재 66조, 그리고 카카오는 말할 거 없죠. 지금 현재 100조 육박하는 기업 가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번 플랫폼 시대를 맞이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플랫폼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는 그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법보다 이제 그 기업의 영역이라고 봐야겠죠. 아니라면 그 왼쪽 그룹처럼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방법. 유튜버를 비롯한 인플루언서들도 그런 플랫폼을 제대로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있는 소비자 그룹 또한 합리적인 소비만 가능하다면 이 플랫폼을 잘 활용하면서 나가는 그룹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유니시티로 이 자리에 다 모여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 유니시티는 위치가 어딜까요? 저 가운데일까요? 왼쪽일까요? 아니면 오른쪽일까요? 가운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좋습니다.
유니시티 자리는 여기죠. 유니시티는 플랫폼이 아니죠. 유니시티 제조 플랫폼일 뿐이죠. 이 가운데 자리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겁니다. 우리가 플랫폼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유니시티라는 회사는 저희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품을 정말 정성껏 잘 만들어서 공급해 드릴 테니까 유통 좀 해주세요. 저희는 그 제안을 수락을 했을 뿐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서로 간에 회원가입 절차에서 이미 계약을 맺은 겁니다. 지금 위에 그 플랫폼 기업들을 예를 들어서 볼 수 있듯이 지금 현재의 그 마켓 상황은 소비자의 경험이 그 시장을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제품에 대한 경험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한 비전까지 봤다면 그 제가 가진 경험을 저와 가장 가까운 지인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복제의 과정입니다. 저분들 또한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저렇게 많이 모인 저분들을 제가 일일이 다 케어를 해야 될까요? 물론 뭐 그런 몫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분들을 케어하는 몫은 바로 앞방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저 조직이 계속적으로 커져갈 수 있는 저게 그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그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원리 자체를 놓고 보면 SNS의 확산 원리와 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메타로 이름 바뀌었지만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 모두가 같은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연결과 공유입니다. 연결과 공유가 어떤 플랫폼에서는 맛있는 맛집을 자랑하기도 하고 괜찮은 제품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경험을 전달하고 경험을 연결하고 공유하는 이런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저 세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4세대가 거듭되는데요. 저 정도가 되고 나면 아마도 제가 제어하기 힘든 문화 속도를 가질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 견고하게 열심히 일을 한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저 정도가 됐을 때 제가 저 위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올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카카오처럼 국정감사장에 끌려나갈 일도 없고요. 컬리나 쿠팡처럼 그 냉장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계속적인 적자로 머리 아파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속편한 건 제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종의 양심선언 내지 내부 고발 같은 개념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의식 있는 의사와 약사들이 많이 늘어났죠. 저도 저 병원에서 저희 회사가 건강검진 계약을 했던 병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수년 동안 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서 홍세영 박사님은 아니고요. 저분의 제자 특급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비슷한 그 처방을 저에게 내리시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그 고지혈 약을 먹어야 될 상황인데 옵션을 주시겠다고 해요. 1번은 약을 먹는다. 2번은 열심히 운동해서 3개월 뒤에 다시 한번 찾아온다. 당연히 2번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못 갔어요. 쪽팔려서 못 갔어요. 운동을 한다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그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다른 병원에 가서 급기야는 고지혈약을 처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약이 가진 독성을 제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약을 먹기 싫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선택을 하고 싶었었는데 그런 저를 감지할 수 있는 요소를 스스로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습관을 바꾸는 일은 참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유니시티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먹고 제가 소개한 분들이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열심히 관리하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유니시티 전 제품은 동종요법에 기반해 있는데요. 그 화학약물 부작용의 대안이고 서양 의학의 이종요법과 대칭되는 대칭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유니시티 제품을 메디컬 푸드라고 부르는 이유도 단순히 먹어서 몸에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앓고 있는 질병을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을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사와의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다국적 기업 제약회사와의 경쟁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그렇게 뛰는 회사입니다. 더구나
지난 그 책자에서도 소개해 주셨듯이 PDR은 저희가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충분히 저 셀링 포인트를 잡아도 충분한 지점이 아닐까. 다른 회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우리 회사의 제품은 메디컬 푸드라고 저는 생각에 큰 힘을 받게 됐던 계기였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 회사가 굉장히 겸손한 회사라는 생각에 오히려 저 스스로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어느 회사도 자기네 제품 홍보하는데 급급했다면 이 회사는 제품을 먹기 이전에 우리 몸의 생활 습관의 개선을 먼저 요구합니다. 수분 섭취나 꾸준한 운동,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 이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았을 때 어떠한 처방이 따르더라도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저런 생활 습관의 개선을 가장 회사의 큰 모토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제품들이라면 믿고 주변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 있게 추천해 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렸던 건데요. 왼쪽의 사진이 제가 클린 전 사진은 아닙니다. 그 이전 사진은 아마도 좀 더 자신감이 생기는 제가 해보도록 하고요. 선배 사업가를 통해서 C세트를 처음 전달받고 저도 궁금증이 많고 이제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요. 몇 가지 정도 찾아봤더니 장 건강에 좋다고 하고 단백질도 꼭 필요하고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도 제가 여태까지 간과했던 거라 저 세 가지 제품군을 한 2달 남짓 섭취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 하지는 않았어요. 4-4-12 법칙만 정확히 지켰습니다. 체중은 5kg 정도 감량이 되더라고요. 운동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던 것이 스포츠 센터가 문을 닫았었고요. 다들 마스크 쓰고 운동할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에 클린을 제안을 받았을 때는 좀 오바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슨 건강기능식품을 200만 원 돈을 들고 사먹고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 2달을 겪고 나니까 클린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클린을 함께 진행하기로 결심을 하고 집에서 누가 하나 맛있는 걸 먹을 때 못 먹으면 야구르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로열티 높은 제 후배 직원들을 대상으로 4명이 같이 총 6명이 동시에 클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제 건강검진 결과인데요. 체중이 8.6kg가 감소되는 가운데 근육량은 1kg 남짓 빠졌더라고요. 나머지는 이 복부 지방이 다 빠졌던 거였어요. 38.6%가 빠질 수 있을 거라면 저는 정말 내장 지방이 평생의 동반자, 가장 마지막에 떠날 손님 정도의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다 감소했죠. 심지어 HDL까지 감소했더라고요. 걱정은 되잖아요. 정상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20%도 아니고 30% 심지어 LDL은 47%까지 감소되는 결과를 보면서 저는 이게 실화인가 싶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이제 혈액 검사를 받은 이래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에 들어와 있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몸으로 느꼈어요. 몸이 많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안색도 좀 혈색이 좋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몸의 건강, 제 몸이 건강해지면서 굉장히 보람을 가지고 있던 중에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 시작을 6명이 동시에 클린을 같이 하면서 진행했다고 말씀드렸고요. 1월에 결과가 2월 급여를 받는 됐는데요. 보통의 회사에서는 이렇게 급여를 끝나면 해고 사유에 해당됩니다. 유니시티는 괜찮죠? 네, 다행입니다. 1월에 처음 골든 디렉터급을 달성하고요. 2월은 바로 좀 버겁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달 쉬었다가 3월에 다시금 도전해서 디렉터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저 기록을 보시면 디렉터 3번은 여행직급이 다 달성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주시면 기뻐지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 이제 김선희 사장님 PMC에서 저희 담임 선생님 맡아주셨는데요. 그때 수당 계산하는 정말 힘들어했었던 것 같아요. 안 인식했는데. 근데 지난달부터 제 후배 사업자들의 수당을 같이 계산해 주면서
좀 재미있더라고요. 숫자로 하는 게임이. 그래서 지난 4월 보면 거의 비슷하게 맞췄어요. 그래서 5월 급여도 아마 저 중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4월 마감을 끝내고 5월 1일에 정확히 클린 아세트가 또 다시 나갔습니다. 제가 좀 꽤 오랫동안 공들였던 제가 다니는 미용실 원장님이세요. 건강에 관심이 많고 일단은 5월 시즌 되면 여자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름을 앞두고 일단 다이어트가 목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 방해꾼이 좀 있었어요. 한의사 선생님이셨는데요. 저도 꽤 오랜 시간을 가지고 반박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일단 제 모습을 보여줘가면서 지속적으로 컨택을 했었었고요. 일단은 소비자로 처음 시작을 하시게 됐어요. 정말 그날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 직원하고 아내하고는 다르잖아요. 더구나 이제 그 미용실은 여러 원장님이 계시고 그녀가 이제 헤드였어서 워낙 또 빅마우스이기도 했고 앞으로 사업적으로도 제가 타겟을 삼고 있고요. 저는 한 번 물면 잘 안 나와요. 어떻게든 같이 사업 파트너로 만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박성식 사장님이 이제 그 발표하셨던 자료를 조금 리메이크해봤는데요. 우리 유니시티 비즈니스 멤버십 마케팅, 멤버십 비즈니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같은 사람 3명을 찾는 일입니다. 이은주 대표님이나 신지혁 대표님 같은 그 사람을 찾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 어디 가서 찾아요? 정말 힘들죠. 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나와 같은 사람은 많이 있거든요. 시작이나 수준은 저와 같지만 이 과정을 겪으면서 시스템 안에서 결국은 저희 지향점은 이 두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 부업으로 현재 그 일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 주변의 파트너들에게도 한 저 정도 수입이면 우리가 하루에 조금씩 짬을 내서 부업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저게 이제 일시적인 소득이 아니라 권리소득이라면 충분히 노력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더 욕심을 내서 한 세대만 더 거듭하다 보면 꼭 900만 원이 넘는 수치가 나와요. 물론 사람마다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 정도면 지금 하던 일을 좀 그만두고 전업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저 정도 지경이 되면 아마도 우리의 모든 감각 세포는 이쪽을 향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멤버십 비즈니스가 가지는 그 매력이 상당하고요. 왼쪽에 보이는 건물 멋있죠? 꽤 높고 넓죠? 저희 비즈니스는 건물을 짓는 일과 같다는 말씀을 계속 들어오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루하루 그 벽돌을 쌓아나가는 마음으로 그 기분으로 그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각자마다 원하는, 목표하는 건물의 사이즈가 꼭 다 같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뭐 2, 3층으로 만족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누군가는 저 사진과 같은 높은 건물을 계획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점점 더 사이즈가 좀 저도 모르게 커져가는 걸 느껴요. 저는 큰 건물을 지으려면 일단 부지 매입도 많이 해야 되겠죠. 좀 더 큰 땅이 필요하고요.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땅도 좀 더 깊이 파야 될 것 같아요. 자재도 좋은 걸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러지 않고 높이 올려 세우기만 한다면 바람만 불어도 무너져 버릴 수 있고요. 지진이면 한 방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 하루하루 견고하게 저 기반 다지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감동을 받았던 포인트예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미처 간과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시간은 24시간밖에 없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10명이 모이게 되면 저는 하루를 240시간으로 쓰게 됩니다. 저 240시간이라는 시간이 저의 성공을 돕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더 알려나가기 시작해서 100명이 됐을 때 저 2400시간이 저를 돕는 시간이 되는 거죠. 물론 잠은 자야겠죠. 100분이 잠을 자시면 800시간 정도 빼면 그래도 한 1600시간 정도가 저의 성공을 돕는 겁니다.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하루를 몇 시간으로 살고 계신가요? 그 꿈을 좀 더 자신감 있게 키워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유니시티 매출 그래프인데요. 2001년 우리나라에 처음 상륙해서 2010년까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어요. 그때도 좀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했었는데 순교를 하신 분들 사이에서 결국 버티고 이겨내신 사업자들께서 가장 뒷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시기를 굳이 1차 성장의 시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2010년 이후에 그 그래프의 곡선은 가파르게 성장하죠. 그래서 지금 그 작년 2021년 연말을 맞이하기까지 최대 3천억이 넘는 매출을 기록한 적도 있고요. 2021년 현재 2,800억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 이후의 그래프를 놓고 생각은 다들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저희는 누군가를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거가 좀 명확해야 되겠죠. 이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근거가 명확히 있다면 그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좀 가능하다면요. 제 모든 걸 걸고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분들과 같이 가고 싶어요. 실제로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허황돼 보인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근데 절대 허황된 것이 아닌 게 저희는 많이 들어오고 저희가 발표를 많이 해봤잖아요. 건기식 협회에서 발표한 저희가 시장 규모가 2030년이면 25조를 넘어선다고 해요. 작년 기준으로 제가 집계 해본 바로는 유니시티가 5% 후반, 거의 6%에 육박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2%만 높여서 8%가 된다면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수치고요. 제 느낌이지만 10%는 넘어서실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저 흐름에 제 몸을 태웠습니다. 미래 제 모습을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오른쪽에서 어느 쪽을 더 희망하시나요? 당연하겠죠. 그 왼쪽에 계신 분들은 건강도 건강이지만 재산이 얼마가 됐든 많은 분들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자산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은 그 멘탈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세요. 상실감이 상당하다고 하십니다. 특히나 이런 분들은 주로 많은 돈들을 이분들에게 많이 갖다 드리세요. 아깝죠. 반면에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병원은 같습니다. 병원을 가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케어와 큐어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리고 저분들은 주로 많은 돈을 이렇게 쓰세요. 재밌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뭔가 나누고 베푼다는 이미지를 찾으려고 이렇게 썼는데요. 딱 들어가는 이미지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사용적인 거 아닙니다. 그 앞줄 맨 앞에 계신 분이 이은주 사장님이시라면 뒷줄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은 클린전 모습이셨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늘 어깨에 힘이 좀 팍 들어가 계신 걸 느끼시고요. 파트너 사장님들 많이 초대돼서 제가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가난한 분들의 그 습관이라고 해요. 주로 이제 한탕을 많이 계획하죠. 큰 거 한 번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자기는 아이템이 너무 좋은데 투자자를 못 찾겠대요. 정말 자기 사고 이렇게 못 알아주는지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템이 좋으면요. 솔루션을 따라서 못해요. 서로 투자를 못해서 다르잖아요. 자기 혼자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세상 탓, 남 탓을 주로 많이 하면서 인생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절약이라는 개념에서는 절약을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저희 부모님은 이미 재벌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절약을 통해서 노후 대책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미 훨씬 예전 정기예금률이 10%를 넘어가던 시절이면 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그 가난의 습관이 쉽게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가족 간의 전염도 빠르다고 합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유니시티의 비전은 앞선 내용들과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자유롭지만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평생의 친구야,
가족들하고 같이 보낼 시간도 없는 분들이 어떻게 평생의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주로 거래 관계의 팀이나 모든 조건을 가진 그런 관계들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놓치세요. 나중에 돈들을 많이 쓰십니다. 특히나 우리 유니시티 비즈니스에 제가 마음에 들었던 여러 가지 대목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저희 사업은 좀 부진할 수 있습니다. 성장이 더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나를 포함한 내 가족들의 건강은 어떻게든 유지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공자 배출의 대목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공헌이라고 생각해요.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를 하죠.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면서 국가적인 기여도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건강 챌린지라고 하는 로고예요. 오른쪽 저 로고가 아이오케이 호주에서 자살 예방 캠페인 쓰고 있는 문구인데요. 그대로 가져온 캠페인이에요. 하버드대나 미국의 그 보건위생국이나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셨다고 해요. 테마는 건강하게 늙어간다는 게 어떤 것일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튼튼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그리고 꾸준한 운동 이보다 더욱 중요한 건요. 은퇴 이후에 사회적인 단절이 없이 타인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그룹 이 그룹이 가장 행복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실제 사회적인 단절로 이어지는 외로움이 건강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하루에 담배 15피피 수준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외로움을 많이 겪는 분들은 주변 타인의 그 말이나 행동에 굉장히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경우도 많고요. 자기 자신을 과잉 보호를 하면서 더더욱 스스로 탑을 쌓는 일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 저 또한 우리가 주로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저 질문 아닌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명단 작성 이후에는 안부 전화를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 과정 자체가 저희는 저 캠페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래전부터 저희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일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운영진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전원구 말고도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 됐던데요. 제가 인용을 못했고 전문구가 저 오랫동안 제 시선을 붙잡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움직이는 것보다 먹는 게 많은 살이 찌듯이 행동하지 않고 마음만 먹으니까 걱정이 찌는 거예요. 마음을 먹었으면 움직이세요. 걱정이 찌지 않게. 그래서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저희 지난번에 제 선배사장님이 선배사업가가 보여주셨듯이 제 이름을 건 원데이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신정 대표님이나 유호진 대표님이 또 좋은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셔서 많은 인상적인 자리였는데요. 저는 좀 저 스스로가 좀 부족하더라도 시작은 제 힘으로 한번 해보고자 이호진 대표님께 한번 의견을 여쭙었고요. 제가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첫 초대는 저를 사랑하고 제 성공을 바라는 제 지인들, 그분들이 뭐 사업을 할 분들이라고 아직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이분들 앞에서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후원을 가서 제가 실수를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저는 선택을 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또 이제 걱정이 몰리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분들 안에서 씨앗을 찾을 겁니다.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는 씨앗이잖아요. 열심히 가꾸고 키우는 일을 기분 좋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음속에 이런 부분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열정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강한 어필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차분한 그 원조 속에서도 내용 전달이 또 잘 되고 또 내용에 또 공감대가 많이 묻어 있어서 더 많은 열정들이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멋있게 너무나 멋진 유니스트 비전을 말씀해 주신 박영환 사장님 다시